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한 경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제를 어떻게 책을 읽어 나갈 것인가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쓴 책 유쾌한 이코노미스트의 스마트한 경제 공부에서 지난 시간에 책 고르는 법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은 좀 빼보자.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고전 읽어도 좋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연구자들은 고전을 꼭 읽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부 사학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나름 한자도 잘하고 한문 공부도 많이 해서 중국 관련돼 있는 근대 사료를 읽는 수업을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840년을 전후한 이른바 인류 최악의 전쟁,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고 불리는 아편 전쟁을 다룬 그런 고문서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의 고문하고 달리 최근에 현대적인 중국어로 내려오는 과도기에 있는 백화로 내려오는 글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모르는 한자는 하나도 없는데 해석이 안 되는. 해석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고문 절반, 백화 절반. 다시 말해서 한자에 있는 한자말을 말로 읽으면 안 되고 또 뜻으로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뜻으로 읽으면 안 되고 말로 읽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막 섞여 있더라는 거죠. 불과 한 150년, 17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언어의 변화라는 게 엄청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에 지어졌던 그런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맥락적 사고, 앞뒤의 배경을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 대부분의 번역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번역가가 사실상 재창작한 그런 종류의 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시대성도 없고 글은 사실상 창작이며 그 안의 내용에 있어서의 지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맥락도 있어야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책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전문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됐다. 난 이제 실력자다. 나 이거 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그때 고전을 좀 봐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명 인사의 성공담은 저는 좀 배제하는 편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책이 좋아 유명해졌다 이건 인정합니다. 아주 뛰어난 저자로서 이름을 날리며 그 책들이 쌓여가면서 명성을 얻은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명인이라 그 사람이 쓴 책이라 잘 팔리는 경우는 그건 좀 시간을 두고 봐도 되지 않냐. 즉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쓴 책, 그의 또 성공담이라는 것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봐도 그렇게 문제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최우선적으로 고를 이유는 좀 없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모 대학교에서 나오는 추천 도서들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책을 저만큼 많이 읽은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 그 모 대학에서 나오는 수험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 이러면서 리스트가 오는데 제가 한번 30권 또는 100권짜리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 집에 있는 책에 이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 있는지 한번 골라본 적 있어요. 한 100여 권 정도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고르는데 한 10권 찾았나요? 추천 도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고전이랑 좀 비슷합니다. 누구나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잘 읽긴 힘들거나 또는 다 읽은 사람도 찾기 힘든 조금 약간은 나 이거 읽었다라는 자랑용 책이지 정말 그게 어떤 내용이고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하기 힘든 그런 책들을 처음부터 도전하는 거는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마케팅이 만들어낸 베스트셀러죠. 이름 잘 지어서 또는 컨셉 잘 잡아서 승부 보는 책들입니다. 물론 저 이거 약간 질투가 섞여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컨셉 잘 잡고 제목으로 승부 보는 책 써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업계 사람들한테 당신 책 좋던데 역시 홍춘욱이야 라는 칭찬 듣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컨셉으로 귀에 딱 들어오는 제목으로 승부 보는 책들보다는 좀 다른 쪽의 책들을 고르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결국 쉬운 책 골라 많이 읽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누구에게나 쉬운 책은 잘 없지 않냐라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자기 관심 분야.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관심 분야가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의 역사 이런 거 관련된 책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인류사를 넘어선 범지구사, 환경 이런 거 관련된 책들, 그러니까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또는 그린란드 등등
빙하에 있는 과거의 먼지, 과거의 온도 등을 보여주는 그런 흔적들, 그런 거 다룬 책들 되게 좋아합니다.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당연히 경제 관련 책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경제 분석하고 있고 경제를 전망하는 일을 하니까 그쪽 관련해서 되게 좋아하고요. 세 번째로 또 좋아하는 건 당연히 역사 관련된, 특히 전쟁사, 산업혁명 뭐 이런 주제로 누군가 이야기 시작하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 수준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생각해 보라라는 거죠. 여기 이 책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 같은 경우는 주변의 지인들이 좀 편찮으시거나 또는 지인의 부모님이나 아버님들이 어렵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노후를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관심 있다 싶은 분야에 있어서 좀 추천이 많이 돼 있는, 또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내놓은, 다시 합니다. 유명해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니고요. 좋은 책을 꾸준히 쓰다 보니 베스트셀러 된 사람들이 정말 그 좋은 책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툴 가완디를 상당히 좀 좋아하는 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책 추천합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서 이런 책들을 읽다 보면요. 책의 한 대목을 읽는데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눈에 앞에 갑자기 그림이 그려져요. 정말 저는 책을 읽을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이거 바로 뭐냐면요. 관점 취하기의 기술이다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다른 사람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장면과 소리를 접하는 건 물론 저자가 이야기해주는 이야기 속에 제가 들어감으로써 제가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책을 안 보고 있어도 그 장면이 막 연결되고 다음의 장면으로 연결되는 이야기꾼들이 있죠. 그런 뛰어난 이야기꾼들의 책들은 참 읽어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원성의 선한 천사는 1000페이지가 넘는 벽돌책이라서 처음부터 이걸로 바로 시작하는 건 권하지 않고요. 그냥 이 책에 있는 재미있는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입을 시켜나가는 훈련이 바로 책 읽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점점 저는 입장 바꿔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어 나의 생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구사하는 순간 내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버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청취하려 들고 또 이 사람 말 맞아.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점점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책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는 매우 행복한 중독이고요.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관심 있는 분야의 좀 쉬운 책들, 에세이, 소설도 좋고요. 또 어떤 분야를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생각되면 개설서라든가 또는 도입서에 해당되는 거를 추천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 경제학 공부할 때 맨큐 교과서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혼자 하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한 열의가 아니고서는, 굉장한 어떤 집중력이 아니고서는 그 두꺼운 벽돌책 혼자서 하기 어렵다. 아니, 결국 그 책은 교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들이지 그걸 직접 독학하기는 쉽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이런 의미에서 좀 추천하는 책이, 저는 매직 경제학이라는 책을 참 추천을 하는데, 이 책 절판돼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일 역전의 경제학이라는 책으로 나왔으니까 혹시 나는 정말 경제학에 대해서 1도 몰라, 좀 쉬운 책 없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한번 추천해 볼 만합니다. 근데 요런 개설서 한 권 읽었다고 다 알다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 분야 관련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학에 대한 개설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이 책 말고도 또 개설서라고 추천받은 책들을, 다른 책을 읽어보시면서 중요한 건 그 책들의 뒤에 있는 참고 문헌이나 추천 문헌을 한번 뒤져보시면 중복적으로 추천되는 책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이게 지나고 보면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제일 뒤에 참고 문헌이나 추천 도서, 또 이 책을 쓰면서 참고했던 책들 뭐 이런 게 없는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는 그런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별납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요. 여러 가지 책들을 뒤져보는데 이제 불황의 경제학 나왔네요. 제가 이제 존경하는 폴 크루그만 교수의 책 불황의 경제학인데, 이 책도 제가 아마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폴 크루그만이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서 유명해진 다음 책을 막 써서 유명해진 게 아니고요. 이 사람 책은 예전에 경제학의 향연이라든가 팝 인터내셔널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은 책을 쓰며 글쟁이로 아주 유명해져서 또 논란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쓴 책 때문에 수많은 논쟁이 붙다 보니 유명해져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루그만 책을 좋아하는데 이게 왜 책을 잘 써서 글을 잘 써서 유명해진 사람들의 책을 선호하냐면요. 책 읽는 건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근데 글 잘 쓰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재주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글을 너무너무 쉽게 재밌게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노력합니다만 제 책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정말 쉽게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기가 막히게 딱딱 찔러주는 그러면서 좀 유쾌한 책들 읽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따라서 글 잘 쓰는 또 책이 좋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책을 개통 밟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한 저자의 책을 쭉 읽다 보면 깊이도 생기고 또 이 사람 책 속에서 옛날 내용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저자의 반대편에 있는 호족수의 책도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 크루그만 교수의 반대편에 있는 제프리 sak스 교수라든가 또는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 니얼 퍼거슨 같은, 물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튼 저는 폴 크루그만 팬이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저자를 찾고 그 좋아하는 저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읽어나가면서 점점 쌓아나가다 보면 고수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레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고 자기가 들으면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싶어라는 대목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 막 붙여서 책을 읽다가 너무너무 이건 중요하다 생각되면 그때 서평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블로그에도 글을 써도 좋고요. 또 뭐 지금 저처럼 유튜브에 방송을 해도 좋고요. 아무튼 자신이 읽은 글을 정리해서 또 자기 생각을 조금 덧붙여서 글쓰기를 하는 순간 와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상상의 날개가 펼쳐지는, 글 쓰다 보면서 갑자기 막 사람이 막 울었다 웃었다 하는 막 표정을 짓는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 연락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빠지는 거죠. 물론 남한테 자기 생각 보여주는 거 되게 부끄럽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뭐 좋겠죠. 자기만 보기로 놔두고 써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건 정말 좋은 글이다 마음에 든다 싶으면 조금씩 공개해보는. 특히 가슴을 핥히는 쓴소리가 댓글로 달릴 수도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죠? 빅토르 위고나 스티븐 킹 같은 거장들조차 비평가들한테 뭐 완전히 그냥 밥이잖아요.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걸 피해갈 수 없죠. 그냥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남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저도 멘탈은 흔들려요. 그러나 평가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안 읽으려고 들 때도 많습니다. 아무튼 마음 편하게 가지고 조금씩 글을 쓰다 보면 언젠가 저처럼 출간의 그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독서로부터 시작해서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나아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셨으면 하는 마음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